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과학특강을 맡게 된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우주 탐사를 위한 생체모방형 두더지 로봇, 이름하 몰봇이라는 로봇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양대학교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이제 로봇 설계 및 제어가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미메틱, 바이오인스파이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생물들의 이제 그 형태나 그런 특성들을 모방하는 그런 디자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경력으로는 이제 2018년에 이제 그 나사에서 주최한 3D 프린팅 베네피트 챌린지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레벨 2에서 이제 우승을 했던 이력이 있고, 그리고 최종 파이널에서 3등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더지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런 두더지 로봇을 왜 개발을 하게 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기존 시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나 이수순환 시스템 등 이제 대형 그리고 부수 장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제 리그, 파이프 그리고 부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제 복잡한 과정으로 이제 인력과 비용의 소모가 굉장히 크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산간 등 극한 지역 등에서는 이제 적용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추된 이제 소양의 잔해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그나 그리고 이슈 시스템 같은 이제 화학 물질이 많이 섞인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 오염 문제 또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땅을 파는 동물 중에 두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두더지의 이제 생체 구조 그리고 굴착 습성 등을 이제 모방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시추 로봇을 이런 굴착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더지를 모사해서 높은 시추 효율을 내보자, 이런 컨셉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 내에서는 이제 저희가 사람이 육안으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로봇의 위치 확인을 위해서 센서 시스템 및 알고리즘을 같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컨셉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주 특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던 연구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이제 행성 탐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나열을 해놓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릿, 그리고 오퍼튜니티, 그리고 이제 큐리오시티, 저런 이제 그 바퀴가 달린 이제 로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화성 미션으로 로버랑 그 헬리콥터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을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016년 9월에 발사한 이제 오리스렉스라는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나사에서 마찬가지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0월 20일에 샘플 채취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터치앤고 방식이라고 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행성에 로봇 시스템을 이렇게 놓고 가는 그런 터치앤고 시스템 방식을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2023년 이제 9월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 중에 이제 그 행성 표토를 채취하는 그런 로봇 대회를 진행한 적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너 컴피티션에서 나왔던 이제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달이나 화성에 있는 표토를 어떻게 채취할 것인지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토를 채취하는 그런 로봇들을 이제 경쟁하는 그런 대회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표토를 채취하기 위한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나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항공우주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달이나 화성에 있는 표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런 우주 행성에 있는 표토를 채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두더지 로봇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로봇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더지의 부착 습성과 생물학적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두더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저희는 두 가지 두더지를 모방을 해서 이제 조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두더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칸 몰렛이라는 두더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니를 이용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앞니의 부착력은 이들 두더지 평균 체중이 약 48배 정도 구현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발을 이용해서 이제 부착된 잔해를 또 추가적으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높은 자유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몸집보다 큰 부착공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불 속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습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이제 앞니 사이의 거리는 2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착할 수 있는 부착공의 크기는 약 50mm 정도로 약 2.5배 정도 큰 부착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칸 몰렛이 어떻게 부착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니로 이제 단단한 지반을 긁어내고요. 네, 이렇게 긁어낸 토양을 본인들이 움직이기 편하도록 뒤쪽으로 앞발을 이용해서 뒤로 밀어내는 그런 습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가지 두더지를 모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두더지는 유러피안 몰이라는 두더지입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런 두더지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두더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러피안 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아프리칸 몰렛이 이빨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것과 다르게 두 개의 앞발을 이용해서 부착하고 그리고 부착된 잔해를 제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부착력은 평균 체중이 약 40배를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머리랑 앞발이 교차로 운동함으로써 이제 그 전진하는데 그런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앞발을 이용해서 부착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러피안 몰이 부착하는 걸 엑스레이로 찍어놓은 영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랑 앞발을 교차로 운동함으로써 방향성도 제공함과 동시에 그리고 앞발이 움직이는데 그런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부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러피안 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어깨뼈 구조를 통해서 높은 부착력을 구현하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서 모방한 뼈는 두 가지입니다. 견갑골 그리고 상완골인데요.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가늘고 길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뼈인데요. 이렇게 가늘고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근육이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근육이 연결됨을 통해서 이제 높은 앞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평하고 넓은 모양인데 여기 보이시는 게 견갑골이고 이제 견갑골이 이제 당겨질 때 생기는 직선 운동을 이 상하골에서 회전 운동으로 바꿔줌을 통해서 이제 두더지가 이런 팔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뼈 구조를 보시면 이제 견갑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평한 구조고 그리고 상하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쭉한 구조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뼈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넓은 운동 범위를 구현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힘은 약하게 되고요.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힘을 낼 수는 있지만 이제 이 회전 범위의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진행한 생체 모방형 설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처음은 확장형 드릴빗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단단한 토양을 부착하기 위해서 이런 그 드릴빗 시스템을 적용하게 됐고 이제 아프리칸 몰렛의 이빨과 같이 토양을 긁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착하는 경우에는 확장을 해서 이제 넓은 부착공을 형성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착 이후에는 이제 크기를 줄임으로써 이제 앞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또 확보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하는 경우에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리프트가 확장하게 되고, 부착을 한 이후에는 다시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축소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프리칸 몰렛의 머리 제르도, 즉 이제 큰 불착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이게 접혔을 때에 직경 93.4mm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확장되었을 때는 250mm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 2.7배의 확장성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잔해 제거를 위한 앞발 구조인데요. 이제 부착된 드릴 비트를 이용해서 부착된 그런 토양들을 이제 뒤쪽으로 뒤 그리고 옆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로봇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견갑골, 상완골 메커니즘을 저희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견갑골에서 생기는 직선 운동을 이제 상완골에서 회전 운동으로 이제 변경시켜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랩피니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앞발 이 전후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리니어 액추에이터와 림프 구조를 결합해서 이제 전체적인 팔의 운동 범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이제 그 앞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앞발 전체 구조에 대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확장형 드리프트와 앞발 메커니즘을 결합해서 이제 저희는 부착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듈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모듈의 부착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프트가 확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드리프트가 회전을 해서 이제 그 확장된 상태에서 부착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드리프트가 이제 축소되고 이제 회전을 정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앞발이 움직이면서 드리프트가 부착한 잔해를 제거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반복하면서 부착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이 이제 부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하 땅굴 속에서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방향도 전환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동 메커니즘과 그리고 허리 메커니즘을 또 추가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불규칙한 토양 환경 그리고 암석 등 예측이 불가능한 지하 내에서 이제 안정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탱크 같은 것에 들어가는 무한궤도를 저희는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3개의 유닛을 삼각형 형태로 균등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착공 내에서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이용해서 방향을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와 비슷하게 허리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앞몸체가 있고 뒷몸체를 유니버설 조인트로 일단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2개의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추가로 연결을 하고 이 리니어 액추에이터 길이를 즉 스트로크를 조절을 통해서 이제 이자유도를 가지는 이제 회전 반경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뒷몸체인데, 뒷몸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3개의 그 이동 무한궤도 유닛과 그리고 유니버설 조인트 그리고 2개의 리니어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몸체와 앞몸체를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제 두더지 로봇 그리고 몰봇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로봇 안에 이제 모든 시스템을 추격해서 넣어놓은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제 이를 통해서 대형 장비 그리고 인력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아프리칸 몰렛 그리고 이제 유럽
피어몰의 불착 습성과 그리고 생물학적 그런 특성을 모사해서 만든 생체 모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부착 및 잔해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하에서 로봇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지하 위치 인식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로봇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하 위치 인식 시스템인데요. 지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암석과 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선통신 신호를 활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GPS, 그리고 와이파이, 그리고 RF, 그리고 UWB 같은 센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추공 내부는 비전 센서나 레이저 센서 또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추장비 및 지하 구성 물질에 의해서 진동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공간을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장 왜곡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각속도, 가속도, 자기장 센서가 포함된 IMU 센서를 이용한 시스템을 채택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은 지하 공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MU 센서 2개랑 그리고 바퀴에 달려있는 엔코더를 사용해서 지하 위치 인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IMU 센서 같은 경우는 가속도, 각속도, 그리고 자기장 값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센서고요. 그리고 모터에 내서는 엔코더를 이용해서 이동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사용자 컴퓨터에서 로봇이 이제 불착을 시작하는 지점을 이니셜 포인트로 지정을 하고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로봇이 X, Y, Z 축으로 얼마큼 움직였는지 이런 화면에서 이제 3D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 시스템 구동하는 영상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간단한 실험 몇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실험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은 이제 드릴 비트의 확장 그리고 축소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부착할 때 드릴 비트를 회전시켜서 확장된 상태로 부착을 진행하는 할 때의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착된 잔해를 앞발을 이용해서 부착된 토양을 제거하는 그런 앞발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발이 구동되면서 이제 드릴 비트로 인해서 부착된 토양이 로봇의 양옆 그리고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로봇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개의 리니어 액추에이터랑 유니버스 조인트를 이용해서 로봇의 허리 메커니즘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로봇이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후진하는 모습이고요. 허리를 꺾은 상태로 이제 방향성을 제공한 상태에서 이제 전후진을 통해서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도 이자유도를 가진 그런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지하 위치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엔코드 데이터랑 IMS 값을 이용해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사용자 컴퓨터에서 보이는 로봇이 이동할 때 이제 보여지는 3D 위치 인식 영상이고요. 이제 이쪽에 이제 X, Y, Z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하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더라도 이제 이 사용자 화면에 의해서 로봇이 어디쯤 가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친식 이제 결과고요. 이제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제가 실제 토양 불진하는 이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이제 이 앞쪽에 보시면 실리카 샌드로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토양 그 화단에 있는 그 정도의 강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흰 색깔 블록은 ALC 블록이라고 경량 콘크리트인데요. 약 압축 강도는 한 4메가파스칼 정도 됩니다. 이걸 불진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드릴 비트를 확장해서 부착을 하고 그리고 잔해를 제거하면서 앞으로 로봇이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실리카 샌드를 부착을 한 이후에 이제 ALC 블록 경량 콘크리트를 부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경량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실리카 샌드보다 압축 강도가 확연히 높기 때문에 부착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부착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고요. 약 4메가파스칼 정도까지 부착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험은 약 5m 정도 테스트 베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로봇을 개발을 하였는데 이제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근데 지하자원 탐사에 이용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석탄, 이제 메탄 가스 그런 기존 에너지원들이 계속 고갈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뭐 탄층 메탄 가스나 셰일 가스 등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매장량이 좀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탐사하는데 이런 로봇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 그리고 뭐 IT 기기들, 전자기기들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히토류라는 이제 자원이 있습니다.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깊이가 30m 이내 그리고 약 지방의 강도는 약 평균적으로 한 1.1메가파스칼 정도 굉장히 얕고 무른 지방이 넓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향성 시추 장비, 투영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이 히토류가 있는 그런 넓은 지역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뢰 탐사 같은 거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 탐지되지 않은 이제 매설 지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뢰들이 폭발을 일으켜서 이제 민간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뢰 제거 같은 경우 대부분 사람이 이제 등에 장비를 메고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2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로봇이 이제 지하 밑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지뢰를 센서 같은 것으로 탐지를 하면 사람이 직접 탐지할 필요도 없고 혹시 2차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제 인명 피해나 그런 사고 사례는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우주 탐사 분야인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달이나 화성 그리고 그런 타행성들의 탐사에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이제 그 달이나 화성 그런 타행성 이제 전문가에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달 같은 경우에는 지면 아래로 약 2.5m 정도만 부착을 해서 토양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웬만한 그 주변의 전반적인 토양의 이제 그 성분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자원 개발을 위한 그런 소형 탑재체로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적합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으신 여러분들께 이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드리프트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프트가 확정이 되고 이제 드리프트 모터를 돌려주면 이런 식으로 모터를 회전을 하면서 드리프트가 같이 회전이 되고 도착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도착이 진행된 이후에는 드리프트 회전을 멈추고 다시 드리프트를 축소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착된 잔해 제거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팔을 평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으로 팔을 앞으로 이제 뻗어주고요. 이쪽에만 팔을 앞으로 뻗어주게 되면 이제 팔을 앞으로 벌려서 잔해를 양옆으로 밀어냅니다. 다음으로 이제 팔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잔해 제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하 내에서 이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허리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허리를 꺾어서 공내에서 방향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로봇이 전후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렸던 내용들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